앞으로 미래에 시가총액 1등 기업은 로봇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LG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미국에는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중국의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인 기업에도 납품을 하는 등 글로벌 대기업들을 꽉 잡고 있는 핵심 부품사다. 로봇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투자 대상이다. 행복 막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진행하는 매수 라이브 시간 맞이해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잔칫날인 줄 알았어요. 작년부터 4년 만에 부자될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이 핵심 주제를 잡고, 왜 기회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주도주의 기회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반년 넘는 기간 동안 집중 공부하고 있는데, 집중 공부하고 있는 방향 속에서 제가 1순위로 픽하면서 집중했던 거, 조선, 방산, 로봇, 그 다음에 새롭게 최근에 편입한 원전까지, 이 4개의 주도주가 오늘 로봇까지 다시금 꽃이 활짝 피면서 그야말로 진짜 기회가 맞구나, 정말 1순위로 픽하고 주도주 위주로 집중 공부하길 잘했구나 라며, 아직 여름이 본격적으로 찾아오지도 않았음에도 벌써 지금의 이 시기가 분명한 기회의 시기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축하할 일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진심으로 다시금 축하드리고, 아직 이 기회 장세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펼쳐지는 기회를 더 많이, 더 제대로 잡기 위해 다시금 주도주 위주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주식시장에 정답이 없긴 하지만 확신을 갖고 공부했던 로봇 후속주인 로보티즈가 오늘 상한가에 달성하며 신고가를 뚫어줬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 맥점 라인에 지지를 받아주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50% 이상의 상승률을 만들어주고 있죠. 확실히 올해 로봇이 여전히 강하구나. 그렇다면 로봇이 다시 왜 올랐을까? 그 중에서도 로보티즈가 왜 상한가를 가고 또 신고가를 뚫어줬을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로봇을 잡았더라도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겠고, 혹시 못 잡았더라도 다른 후속주를 공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로보티즈가 3월에 꽃샘추위 기간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흔들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때에는 물적 분할 이슈까지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기회로 본다라는 얘기까지도 드리면서 로보티즈의 물적 분할 발표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는 설명까지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뭔 놈의 물적 분할을 이렇게 하면서 악담도 받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 확실히 그때가 기회였죠. 그때 당시 제가 기회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 기업의 본질을 봤고 산업의 본질을 봤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통한 방향을 봤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로보티즈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 수혜를 실적으로 증명했다. 더 이상 로봇은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까지도 잡히면서 올라가는, 정말 더 탄탄한 상승을 만들어가는 진짜 파동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주가를 형성하는 두 가지 요인을 크게 실적과 기대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 실적이 좋아지거나 기대감이 더 커지거나,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에는 실적이 꺾이거나 기대감이 꺾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나와야 된다. 만약에 실적이 좋고 기대감도 증가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금상첨화, 그것이야말로 주도주의 조건이 된다 인데, 로봇이 기존에는 사실 기대감 위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더더욱 실적까지 쌓이게 되면서 확실히 주가에 더 강력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보티즈를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로보티즈는 사실 액추에이터 회사예요 라는 말을 드렸죠. 물론 이런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사업을 하긴 하지만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보다 더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실제 이게 돈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빠른 흑자 전환이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실적이 빨리 턴을 했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액추에이터 사업에 있어서 해외 고객사 확대 및 신규 고객사 확보 약 20개 이상 수출 매출액으로 성장을 이끌었으며 액추에이터 매출은 100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액 비중의 9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자율주행 로봇 회사이느냐 아니면 액추에이터 회사이느냐? 액추에이터 회사라고 봐야죠.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다 액추에이터에서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 액추에이터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율주행 로봇 사업부가 안 좋기만 한 건 또 아니에요. 올해부터 기존 구독 모델에서 제품 판매로 전략을 수정하며 올해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물량이 일부가 출고된 것으로 파악되며 그로 인해서 또 매출 호조에 영향을 준 거죠. 근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 액추에이터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들의 생산을 대부분 내재화함으로써 다른 로봇 기업들 대비 높은 GPM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음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교했을 때 경쟁력도 있고 그로 인해 본격적인 수익성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 될 전망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는 7월부터 본격 양산을 예정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적은 포함시키지 않은 보수적인 추정치로 올해 실적 매출액 458억 원, 영업이익 45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 잡혀있다 합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업체가 본격적인 수익성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이 앞서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 나왔다라는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적 외에 기대감은 어떠한가를 봤을 때 이 기대감도 커졌어요.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제가 정말 바랐던 상황이 펼쳐진 건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반도체 배터리와 나란히 국가 육성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정부가 휴머노이드 설계 제조 공정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을 하며 국가적인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 휴머노이드 기술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하겠다라는 방침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에 대해 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인데 여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돈의 흐름 관점에 있어서 그 돈의 흐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국내 기준 로봇으로 향한다라는 것. 그럼 정부의 정책을 등에 업고 로봇 시장이 더 앞으로 성장성을 뻗어나갈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진행하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 또한 이 AI 로봇 시장에 계속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겹쳐져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엮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보티지가 한 발 더 먼저 이번에 달려가고 있는 요인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기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기존에 로보티지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포인트를 공부했었어요. 로보티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되는 모든 관절에 대응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액추에이터죠. 그러면서 테슬라, 구글과 같은 이미 굵직한 글로벌 빅테크의 레퍼런스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로보티지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로보티지의 그 액추에이터를 선택했다. 자, 근데 미국으로만 가느냐? 아닙니다. 중국의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 이 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 일부에 로보티지 액추에이터가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납품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앞서 공부를 한 거죠. 이게 로보티지의 본질이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로보티지의 이 핵심 본질을 잘 모르고 계신다. 단순한 자율주행 로봇 기업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 이 액추에이터를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액추에이터 시장을 더 알리고 있는 것이 저는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이라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유니티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의 시작을 통해서 연간 약 100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 이제 본격 양산 진행에 따라 로보티즈도 같이 명품 조연으로서 커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 이대주주 LG전자 같은 경우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및 사업화 착수에 또 나섭니다. 지금 이제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삼성, SK, 현대, 그 다음에 한화, 포스코, LG 제조 관련 국내 대기업들이 다 로봇에 뛰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LG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 2대 주주인데 LG전자가 4월에 피지컬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했고요. 그러니까 로보티즈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인 AI 워커를 LG전자에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LG전자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및 매니플레이터 등을 활용해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전 탑티어인 LG전자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B2C 비즈니스 확장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로보티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보티즈는 이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LG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미국에는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중국의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인 기업에도 납품을 하는 등 사실상 글로벌 대기업들을 꽉 잡고 있는 핵심 부품사다. 거기에 대해 자체에 부품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AI 워커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 및 신고가를 뚫어준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해당 리포트와 함께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어요. 이제 시장이 조금씩 더 알게 된 거죠. 아, 이 기업의 본질이 이렇구나. 이러한 성장 잠재력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시장이 미리 알기 전부터 차근차근 공부했던 보람이 있죠. 물론 우리는 아직 그 외에도 시장이 아직 잘 모르는 로봇 관련주들도 같이 공부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더욱 기대가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신고가를 뚫어준 만큼 추세적으로 한 차례 급등이 나와줬는데 원칙적으로 분할 매도하고 추세 이탈 안 하면 계속 들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하면 되겠죠. 혹시 아직 로봇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팬딩 멤버십 가족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이 로봇 분석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올해 3월에 써드려서 이미 우리 멤버십 가족 여러분들은 이를 통해서 공부를 끝내놓은 건데 이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었냐면 로봇을 왜 주목해야 하나였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 규모는 30조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이는 자동차 시장의 10배 이상, 심지어 스마트폰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에는 거의 100배 가까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규모로만 따지면 무려 4경원 규모.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이자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투자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앞으로 미래에 시가총액 1등 기업은 로봇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현재 그 후보군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테슬라, 피규어 AI, 엔비디아 등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로봇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안 할 이유가 있나?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하는데 이걸 내 걸로 안 만들 이유가 있나? 라는 것이었죠. 결국 우리의 투자금은 한정적이잖아요. 무한하지 않죠. 그럼 결국 우리가 가진 투자금을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분산 투자를 할 때 솔직히 말해서 10% 20% 가까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널리고 널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주식을 내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만이 좋은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종목 백화점만 되고 관리는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투자는 내가 가장 확신에 차서 가장 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로봇 주식에 투자를 안 하는 거는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그냥 패스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게 저는 굉장히 아깝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분명히 내 포트폴리오에 한 개의 종목이라도 편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또한 두 번째 이유로 돈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가 된다. 글로벌 정책 변화에 있어서 미국, 중국, 너나 할 것 없이 로봇 투자가 필연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돈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로봇을 밀어주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돈의 흐름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 흐름에 편승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게다가 그 돈 많다라고 하는 글로벌 대기업들 또한 로봇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 투자자로서 여기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있나? 라는 것들이 계속 더 자리매김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는 1월의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주도주가 그해 상반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통계. 그래서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어떤 주식이 가장 강했느냐를 따져보니까 그게 바로 로봇이었죠. 그래서 매년 1월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주도주가 이후에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감안해보면 로봇을 1, 2월 짧게 보고 끝날 이유는 없었다. 최소한 상반기 안에 한번 재차 상승할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었고 더 시간을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분명히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업황의 회복과 함께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는 로봇의 공작 기계 주문의 추이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반기 이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이런 업황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로봇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4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드리며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로봇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투자 대상이다. 이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2000년대 초반 스마트폰 혁명을 놓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올해는 로봇 산업의 원년이며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10년간 거대한 변화를 주도할 로봇 기업에 선제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낸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로봇을 어떻게 봐야 될까에 있어서 그 투자 포인트를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대기업이 투자하는 기업. 결국 로봇은 또 새로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술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압도적인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다양한 고객사가 필요해요. 이 3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라도 대기업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삼성과 같이 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와 같이 가는 로보티즈, 포스코와 같이 가는 뉴로메카, SK와 같이 가는 유일로보틱스. 저는 이 4개 기업만 봐도 충분하다. 로봇 기업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결국 로봇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기 때문에 최종 승자는 그 2가지의 기술과 업력을 모두 갖춘 기업이 될 것이다. 실제로 테슬라가 주목받는 이유 또한 그 2가지를 다 결합해서 선두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에서의 투자 기회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 구조상 결국 미국 쪽으로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으로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게다가 국내 주도주들의 특징을 잘 놓고 보면 코로나 이후로 대부분이 미국 쪽으로의 수출 활로를 열어가는, 그 가운데 기회를 잡아가는 산업과 기업들이 거의 주도주가 됐어요. 로봇도 우리나라 로봇 수출 상위 국가의 변화를 봤을 때 2020년, 21년까지는 압도적인 1등이 중국이었지만 그 판도가 바뀌었다. 우리나라 로봇이 지금 가장 1순위 먹거리로 점찍은 국가는 미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미국 수출 역량이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 네 번째, 로봇 기업만 보지 말고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도 봐야 된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하드웨어 부품 쪽에 굴기가 약하기 때문에 미국 쪽의 기회를 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품주들에서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이들이 주인공은 못 되겠지만 명품 조연은 될 수 있으니 부품주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중 핵심이 액추에이터다. 액추에이터는 로봇 원가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교하자면 전기차의 배터리의 비중인 거죠. 그래서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의 액추에이터고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훨씬 더 많은 이 액추에이터가 필요로 하고 현재까지는 일본과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은 크고 그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한국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 기업은 강력한 투자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해에서 분석한 게 로보티즈였죠. 요거를 핵심 투자 포인트로 잡아서 대기업에도 투자를 받고 있고 미국 쪽으로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네. 더 나아가서 중국 쪽으로까지도 잠재력이 크구나. 그래서 결론은 로봇 투자는 승자에 올라타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며 대기업이 투자하는 기업, 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결합시킬 수 있는 기업, 이러한 기업이 결국 끝판왕, 주인공이 될 거지만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할 거라면 그러한 미국 로봇 시장에 수출하거나 협업하는 기업도 기회가 있다. 특히나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유망한 후속주로 로보티지를 꼽았죠.